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이는 건 바로 깎아내리기입니다. 후려치기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자신과 상대와의 간극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덜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죠. 상대가 조금 잘 나간다고 하면 곧바로 공격이 날라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별거 아닌데.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팩트 얘기한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반응하기도 하죠. 만약에 이렇게 대놓고 깎아내리는 게 힘들면 뒷담화를 시전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별다른 문제가 없고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한다라고 본다면 열등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사람이 불편하게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와,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거죠. 나는 근데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칭찬을 들어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격성까지 같이 함축하는데요. 열심히 칭찬하다가 너는 예전부터 좋은 학교 나오고 머리도 좋고 부모님도 전폭적으로 너 지원해 줬으니까 이런 식의 말을 추가하는 것이죠. 뭔가 그 사람이 얻은 어떤 성과를 살짝은 깎아내리는 뉘앙스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를 정말 자주 합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대단한 성과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좌절감도 동시에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SNS를 되게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부러운 사람들을 계속 보고 좌절하는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번째로는 이 비교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열등감이 너무 심해지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만나면 계속 열등감만 들고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서 갑자기 연락을 안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좀 황당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잘난 점을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나도 사실은 네가 얻은 거 나도 얻을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요. 고학년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던 어떤 남자분 이야기였어요. 그 남자분은 연애를 하면서 계속 나도 사실 거기 갈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을 한다거나 야, 너는 거기 나왔는데 왜 이걸 못하냐? 라는 식으로 깎아내리고 나도 잘할 수 있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정이 떨어졌다라는 썰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열등감은 연애에도 방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을 열심히 따라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게 매우 소름 끼칠 때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너 그거 입는 거 별로, 네 스타일 별로, 그 여행지 별로 라고 말해놓고서는 자기가 그 스타일하고 그 외모 따라하게 되고 또 여행지도 같은 데를 가게 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걸 또 이제 SNS에 올려가지고 또 걸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앞에서는 부러워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처럼 하면 내가 그 사람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고백형입니다.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뜬금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함을 미리 드러내는 이유는요. 내가 먼저 드러냈으니까 너희들 나 공격하지 마, 비난하지 마 라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고 소개팅이나 썸 타는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너가 이런 나를 받아줄 건지 그래서 고할 건지 스탑할 건지 미리 알려줘. 나 너무 불안하니까. 네가 나중에 스탑하면 나 너무 아프니까 미리 알려줘. 나 부족한 거 다 얘기했으니까. 알았지? 이런 심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상대방이 떠날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 집착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은 결국 자신이 가치가 높아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는데요. 슬프게도 이러한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잠깐만 기분이 좋아지고 이 자신의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열등감은 성과를 많이 못 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랑도 흔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거나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됩니다. 이들이 열등감을 갖게 된 이유는 뭘까요? 보통은 양육 과정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을 했거나 살면서 겪은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스스로가 가치가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는 일시적으로 열등감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지만 근본적인 열등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열등감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단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내 성과를 올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열등감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체가 열등감을 일으키는 자극이기 때문에 상대와 당신을 위해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칭찬 같은 걸 해주면 상대방의 열등감이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그건 아주 일시적이고 어떤 분들은 칭찬을 또 튕겨내기도 합니다. 너가 그냥 좋게 보는 것이 뭐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이 열등감으로 계속 힘겨워하고 있으면 기회가 될 때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너는 언제부터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열등감의 뿌리를 인식할 수 있게 도울 수는 있을 건데요.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본인일 수밖에 없어서 어떤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돕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기회를 봐서 스스로를 탐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열등감을 보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나 혹은 스스로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